한두 가지 좀 말씀 좀 챙겨볼게요. 저희 행안부 장관님, 그 우리 계곡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돼가요? 그 계곡 정비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마감 결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좀 예, 저희가 한 8만 5천 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훌쩍 넘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했던 거에 130배. 공무원 문책 한다니까 확 늘어나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항공 사진, 위성 사진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곳부터 이제 우선 그 단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들어와서부터는 네. 행정대 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6월 지금 7월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될 텐데 우리 국민들께서 경치 좋은 계곡 갔더니 자리세 받고 무슨 다 선점하고 기분 나쁘게 계곡 못 들어가게 막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불법 행위 조사하는데 썼던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다 들여다보고 네. 항공 사진 보고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요. 그걸 국민들께 오픈을 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냥 가서 이게 위반 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 위반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또 이러면 또 민원 건수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거는 그거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계곡이나 이렇게 자연환경 좋은데 갔다가 이게 합법적인 시설인지 불법적 시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용을 내라고 하면 그걸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네.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신고도 쉽게 거기다 눌러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여름에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인가 이거 확인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그 계기 잘 활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식품부 장관님이 지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본격 시행된 지 한 6개월 남짓 됐죠. 네. 네. 좀 어떻습니까? 다녀보면? 지금 제가 오늘 10군데 그동안 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10번째 지역 청양군 오후에 방문을 합니다. 청량에?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늘어났고 거의 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처가 되는 가맹점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창업도 늘어난 게 중요한데 창업도 500건 넘게 늘어났고요. 500건 넘게 창업이 됐다고요? 네, 그다음에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옆 지역에서 온 거 아니냐, 빨대 효과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옆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그 전체 그 이동 인구의 2.2% 그것밖에 안 돼요? 정도였고요. 예.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간 것이 45%. 산 넘어 옆군으로 그렇지 갈 것 같은데 안.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더 양이 많은 지역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그 창업이 늘어난 게 중요하고 젊은이들 증가율이 그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증가율이 6%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팔아주자도 있고 돌봄 서비스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활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7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지역은 7월 1일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실제 지급은 8월에 해서 7월분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지금 7개 지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연천군 청산면이 어쨌든 소규모로 하다가 이제 연천 전 전역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좀 모범 사례들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요새 그 지방에 이제 군수들이 아니고 이제 지방의 국회의원분들을 만나면 이분들 민원이 자기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들 공약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맞습니다. 도입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확장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어쨌든 실패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모범적 사례들을 한번 좀 예. 뽑아가지고 예. 그걸 한번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고요. 하겠습니다. 그 시행하고 있는 군 단위끼리 일종의 뭔가 협의체 같은 거 있습니다. 모범적 있어요. 예. 사례를 같이 나누고 좀 논의하는 거기다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가면 불편해하겠지? 아닙니다. 대통령님 오신다 그러면 엄청 반가워하실 겁니다. 그래? 진짜? 예. 그럼 저도 한번 불러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번에 기획예산처 소관인데 내가 자꾸 헷갈려. 그 농어촌 특별세에 농식품부 장관께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가 지금 정시 화랑 때문에 많이 늘었잖아요. 네. 몇 배 정도 늘었어요? 그 세금 문제는 지금 재경부랑 제가 대충. 같이 제가 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대충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몇 배야 이게 액수는 모르겠고. 지금 정권 몇 배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권 거래소가 늘어나는 게 한 더블은 넘게 훨씬 넘게 최하 더블은 네, 내요. 최하 더블 늘어났어요. 농어촌 특별세 제가 그때 봤더니 정확한 건 작년 한 6조 나왔는데 금년 벌써 10조가 들어와 있던데. 벌써 이제 전반기 10조를 넘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농어촌 특별세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근데 이게 지금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기반 시설에 주로 쓰게 돼 있죠. 복지 사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 무슨 기반 시설에 쓰도록 강제돼 있어가지고 맨날 그 불필요하게 도로 포장하고 하천에 다리 놓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런가 그렇지 보죠.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 재원도 지금 농어촌 재원도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의견 수렴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근데 그 용도를 좀 우리가 법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남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도 한번 수렴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장기 사업으로 물론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2년 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판단하기로는 어떤 지출보다도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지역 소멸 예방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 수렴을 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지금 상태로 보면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농촌 특별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시 활랑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농촌 특별세. 예, 재정 이번에 미래대연경 만든 것 같이 각 분야별 재정 거버넌스 지금 네. 개혁 방안으로 농특회계 목적, 그 용도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다시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그것도 저한테도 좀 예. 개요를 먼저 좀 주시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 논의는 좀 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논하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점심 먹을 때 얘기 말씀드렸던 거. 지금 미푸진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지금 복용하는 모양이던데 임신 중절약인가요? 뭐 임신 중단약이라고 그러나? 초기 완전 초기 완전 초기의 임신 중단 임신 약, 중지 약물이라고. 임신 중지 약물.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아주 초기에. 근데 이게 지금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네.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식약처도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어떠세요? 혹시 논의해 본 거 있어요? 네, 식약처 소관이라기보다는 네.
성평등 가족부 업무일 가능성이 많죠. 여기는 방침이 정해지면 허용하는 거는 금방 할 테니까 그죠? 네, 예. 국정 과제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부께서 네, 아마 맞습니다. 주관하시고 네. 법 체계가 완비되면 저희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행정은 근데 문제는 결국 성평등 가족부 소관인 것 같고. 예. 네. 지금 저희는 기존의 작년에 업무 보고시 대통령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의 안전성을 약물을 허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전하다.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네, 네. 오히려 문제가 네.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원론적인 문제까지 가면 그냥 식약처에서 허용하면 되는. 그게 국정 과제에 의하면 지금 그 임신 중절에 관해서 약물을 사용을 하는 게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또 그다음에 몇 주까지 사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 과제에 따르면 법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국정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해보세요. 사용 허용 기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이게 어쨌든 이 임신 관련된 부분에 예민한 논의들이 있으니 성평등가족부에서 한번 관련된 그 토론을 하시는 것들을 좀 이제 해서 단계를 밟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정리가 못 된 이유는 하여튼 행정이라고 하는 게 또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게 형식과 절차가 또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게 약이죠 이게? 네, 아직 신약으로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다면 전문의약품이 될 거고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되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정부는 그 기준을 정해 줘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죄의 허용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그 몇 주까지 할 거냐 가지고 얘기하다 결론이 안 나서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이걸 구매해서 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외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거 하자면 내가 보기엔 못해 또. 예를 들어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뭐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뭐 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해라. 예?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주요 쟁점이라면. 그리고 그거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까?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그 의사 낙태죄에 대해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아마 그 태아가 모체로부터 독립되었을 때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대략 한 20여 주로 보고 그 기간 내에는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념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그 빠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보적이랄까 전향적인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국회에서도 그거를 쉽사리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낙태죄가 허용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대체 입법이 마련이 되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했지.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낙태를 몇 주까지 허용할 거냐고 하면은 이건 논쟁하느라고 세월이 이제 밤샐 거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못할 거예요. 누가 이거 물론 뭐 대통령이 죽을 각오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말이 맞죠. 낙태의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기간 안에만 의사로 하여금 처방하게 하고 그리고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몇 주로 할 거냐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온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대안은 일단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를 하더라도 22주보다도 굉장히 적은 예컨대 뭐 10주라든가 5주라든가 국민 모두 대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감할 만한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그 허용을 하는 사실상 처방약으로서 허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근데 그거를 5주냐 10주냐 그것도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니까요. 문제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대체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다음 그 논의를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는데요. 각 관련된 부처에서는 고전에 총리께서 주재해서 회의를 좀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원론적으로 다 맞춰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좀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합이면 어떤 거냐면 반드시 몇 주로 해가지고 대체 입법을 하고 낙태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하고 이 약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가 그냥 판매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판매하는 나라도. 네. 판매 허용,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네. 판매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게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처방하는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의사의 양심을 믿고. 원래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수술해서 죽을지 살지, 수술해가지고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판단 결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 처방을 하는 게 생명 존중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맡기면 되는 거죠. 아니, 생사를 건 수술도 결정을 맡기는데 그 법으로 꼭 몇 주까지 해라. 근데 그 몇 주라고 하는 것도 100% 확실합니까? 모르잖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각각의 그 뭐라 그래요? 여성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기준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냥 의사한테 재량으로 양심과 재량이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불안전하지만 불안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가지고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이게? 일단 이제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그 그러니까요. 준비를 위해서 네. 저희 관련 부처가 그러십시오.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안건을 올려서 다시 토론하는 방법. 그러십시오. 예. 어쨌든 이 정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나는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직 비공개 전에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아 그래? 네, 재정경제부에서 정책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재정경제부 장관님 영상 소개해 주시면. 지금 3시간 다 돼가는데. 네, 빨리 진행해요.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국무회의를 하는 바람에 말이 좀 많아서. 네. 예, 금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신 책자 안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책자를 드렸는데 이제 AI로 저희들이 검색 가능하게 다 넣었습니다. 좀 전에 금융위에서 보고한 자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245건에 대해서 중요한 그 국민들께서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거 청년 이러면 청년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쫙 뜹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국민들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죠.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들으면 돼요. 귀로 들으시는데 요약도 해줍니까? 요약보다는 쫙 뜹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다 전문을 읽어봐야 돼요. 홍보 자료만. 역시 이것도 요약 1분 이내로 요약해줘. 이러면 딱 1분 이내로 말로 해줘야지. 챗 GPT나 그거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기술 수준으로? 됩니다. 네, 됩니다. 너무 요구가 많나? 네, 해주시죠. 홍보 자료. 여보세요. 알았어, 끊어.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시는데 KTX랑 SRT 중에 뭐가 더 일정 맞추기 좋냐고 하시는데요. KTX랑 SRT요? 페페 씨, 올 8월에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잖아요.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앱 하나로 예약 발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려드리세요. 우와,
모모 씨는 이런 걸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있어서요. 이게 AI 검색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AI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어머니께도 알려드리세요. AI 검색이요? 자, 여기 보면요. 정부처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국민들이 보기 쉽게 상황별로, 수혜자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했고요. 오,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그럼 AI 검색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이 달라진다는데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오, 취업도 도와주고 학자금 부담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앞으로 달라지는 정책은 AI로 물어보시면 된다고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영화 보러 가요. 영화요? 네, 제가 AI 검색해보고 올 하반기 1인 2매 배포되는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미리 받아놨거든요. 지피야, 재미나 시장 상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네, 올 하반기 강화되는 소상공인 정책은 잘 만드셨네요. 박수 한번 해줘요. 네, 이제 국정 홍보도 영상에 AI에 해야 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총정 실장께서 국민 의견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기 KTV하고 이재명 TV를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모든 말씀 관련입니다. 컴퓨터 존님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은 아는데 지부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조선시대처럼 암행어사가 있어야 긴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보상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암행어사 2기로 했지 않았어요? 그 지금 기획 중이지 않습니까? 그 전국 감사단을 만들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을 뭐 암행어사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님 업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가 감사 업무는 아니고요. 각 부처의 오늘 이 시행령 개정안 중에 그 감사 인원을 한 70여 명 늘리게 됩니다. 저 제안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안 했으면은 실제로 전국을 좀 이렇게 그 공무조정실의 그 직무감찰분 있잖아요. 그걸 좀 인력을 좀 늘려가지고 현장 감찰을 좀 많이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암행어사들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촉법소년 관련 의견인데요. 당주윤님 등 많은 분들이 촉법 연령 인하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또 꾼마느님은 나이가 어려도 어떤 식으로든 부모나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벌백계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아까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처럼 촉법소년들도 일정 부분 사회적인 페널티가 가해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대통령님께서 그 답변을 의도해 주신 것 이외에 크롱님이 전월세 너무 올라서 젊은이들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윙주님은 세입자 대책도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세입자 관련된 대책을 주문하시는 의견들이 있고요. 토론회가 지금 저희가 4차례 있습니다. 7월 14일, 15일, 16일, 23일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의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대응하고 관련해서는 새록새록님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농협 경매 시스템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생산자도 이익이 되고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 개선을 할 때 이런 부분 지적들도 감안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소프트팜님이 119처럼 바로 생각이 나는 홍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민원 수용성 관련해서는 온온님이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 민원 통합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원 통합? 민원 통합. 민원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민관리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지적인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무회의를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국무회의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뭐 글 읽는 것 같아. 뭐 저런 걸 왜 읽지 이랬더니. 원고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비공. 저 포상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적극 행정 제가 오늘 진행하느라고 좀 놓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비공개 들어가기 전에 적극 행정 관련해 가지고 그 매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그 공직사회 전체로 적극 행정 정보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지금 사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닌데도 221명이 응모하셨고 제가 합격하신 분들 내용과 저기들을 봤는데 이미 사실 그 지방 행정 정부에는 AI를 쓰신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로의 노면들의 AI를 다 분석해서 교통사고를 좀 줄인다거나 뭐 산림청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직접 산림 그 지연제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이거를 친환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수출까지 되는 그런 성과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적극 행정을 좀 많이 해주셔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하시는 어떤 포상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좀 많은 내용들을 주시고 해서 좀 확산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